안녕하세요, 가족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었던 한 어머니와 그녀의 아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를 상상해봐요. 특히 리옹 근처의 작은 도시 생테티엔 시르론이라고 불리는 곳이요. 정말 매력적인 도시 중 하나예요. 그렇죠? 작고 아늑하고 모두가 서로를 아는 그런 곳이에요. 돌로 지은 집들, 좁은 거리들, 그리고 전형적인 프랑스 시골 분위기가 느껴져요. 이제 5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 당시 생테티엔 시르론에서의 삶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사람들이 문을 잠그지 않고 이웃들이 항상 미소와 함께 봉주르라고 인사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하지만 어디든 그렇듯이 모든 것이 항상 그렇게 완벽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지역 학교에서 방과 후에 모이는 청소년 그룹이 있었어요. 그들 중에는 장 디부아라는 장난꾸러기로 유명한 소년과 피에르 마르탱이라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청년이 있었어요. 피에르는 여가 시간을 공부하거나 책을 읽으면서 보내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룹의 장난꾸러기인 장은 항상 농담을 입에 달고 있었지만 그의 장난은 종종 도를 넘곤 했어요. 피에르, 불쌍하게도 자주 그런 농담의 대상이었어요. 그는 많이 불평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는 그것이 그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장의 이모이자 피에르의 어머니인 엘로디였어요. 엘로디는 이탈리아 사람이었고 장의 농담은 종종 엘로디의 이탈리아 출신에 관한 것이었어요. 피에르는 그걸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작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이 도시는 결국 아무도 잊지 못할 비극적인 이야기의 무대가 되었어요. 단순히 못된 장난들로 보였던 것이 훨씬 더 심각하고 위험한 일로 번지려 했고, 이는 관련된 모든 사람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생테티엔 시르론에서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겉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점점 커지는 긴장이 숨겨져 있었고 결국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아, 내가 까먹기 전에 이 영상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당신에게는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지만 제가 여기서 더 많은 이야기를 계속 가져올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아무 댓글이나 남겨주시면 돼요. 그냥 안녕하세요 라고 해도 괜찮아요. 부탁드렸으니 이제 우리 이야기 계속해볼까요? 먼저 장 디부아를 소개할게요. 장은 학교에서 모두가 알고 있는 인기 있는 그런 소년이에요. 그는 매력적이고 항상 미소를 머금고 장난을 치는 특기가 있어요. 하지만 그 매력 뒤에는 조금 잔인한 면이 있답니다. 그는 특히 피에르를 상대로 장난을 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장은 물론이고 그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직접적으로 대면해 본 적이 없어서 그의 자신감과 과감함이 있어요. 피에르 마르탱에 대해 얘기할 때는 장과는 정반대예요. 피에르는 수줍고 내성적이고 항상 책을 들고 다니는 편이에요. 그는 도서관의 고요함을 파티의 소음보다 선호하는 그런 소년이에요. 그는 똑똑하고 감성적이지만 안타깝게도 장의 농담의 주요 타깃이 되곤 해요. 진짜 그 농담들은 정말 가볍지 않아요. 피에르는 보이지 않게 참으려고 노력하지만 안에선 각각의 농담이 아프게 남아요. 또한 피에르의 어머니 엘로디 마르탱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그녀는 아들을 홀로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강한 여성이에요. 엘로디는 이탈리아 출신으로 복잡한 과거를 피해 프랑스로 이사 왔어요.
그녀는 지역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피에르와 강한 유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녀는 다정하면서도 단호하고 세상의 잔인함으로부터 아들을 보호하려 노력해요. 특히 장의 농담으로부터. 그리고 학교의 프랑스어 선생님 앙투안 르페브르도 잊을 수 없어요. 그는 친절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으로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항상 노력해요. 그는 장과 피에르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는 개입을 시도하지만 종종 학교 체계와 장의 부모의 지원 부족으로 인해 손이 묶이는 느낌을 받아요. 장의 부모는 아들의 장난을 어린애 같은 짓으로 여기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이들이 우리 이야기의 중요한 캐릭터들이에요. 각자의 특성, 악점, 그리고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며 모두 이 작고 평화로운 도시와 연결되어 있어요. 표면상으로는 평온하지만 그 안에는 깊이 감춰진 긴장과 감정들이 있어요. 모든 일은 생테티엔 작은 마을의 또 다른 평범한 하루로 시작돼요. 장은 항상 그랬듯이 친구들과 뭔가를 꾸밀 생각에 있어요. 그들은 도서관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는 피에르를 위해 무거운 장난을 치기로 결심해요. 장과 그의 친구들은 피에르의 노트를 가져가고 학교 마당에 찢어진 종이를 흩뿌립니다. 그들은 그게 웃기는 장난이라고 생각하지만 피에르에게는 파괴적이에요. 피에르는 땅바닥에 흩어진 종이를 줍기 시작하며 눈물을 참으려고 해요. 그때 그의 어머니 엘로디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중이에요. 그녀는 뭔가 잘못된 기분을 느끼고 결코 틀리지 않는 어머니의 직감을 느껴요. 피에르가 나중에 집에 돌아오면 발생한 일을 숨기려 하지만 엘로디는 알아채요.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아들이 장의 잔인함의 표적이 되었다는 것을 믿지 못해요. 다음 날 안트완 선생님은 피에르 눈에 있는 슬픔을 보고 위로를 시도하지만 피에르는 닫혀 있고 더 이상 공개되지 않고 굴욕을 당할까 봐 무서워해요. 그래서 안트완은 결국 장과 이야기하기로 결심해요. 그는 수업 후 장을 불러 이 일의 영향을 이해시키려고 해요. 하지만 장은 여전히 그의 웃는 얼굴로 선생님을 멸시하며 그냥 장난이고 피에르가 이해하면 돼라고 말해요. 시간이 지나며 상황은 더 악화되어요. 장은 이제 더 자주 그리고 더 잔인하게 도발해요. 어느 날 피에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져요. 그는 숲속의 비밀 장소로 달려가요. 그곳은 세상을 벗어나기 위해 자주 가는 작은 곳이에요. 그곳에서 그는 나무 아래에 묻힌 오래된 상자를 발견해요. 호기심에 그것을 파내고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해요. 그 일기장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이 마을에서 살았던 앙리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앙리의 이야기는 어려움에 대한 용기와 회복력이 담겨 있고 피에르는 그의 말에 자신을 반영해요. 앙리의 힘에 영감을 받아 피에르는 자신감을 얻기 시작해요. 그는 장과 대립하기로 결심해요. 화가 나지 않고 단호하게 말이죠. 한정자 때 피에르는 모두 앞에서 장에게 다가가 장난은 그만둬야 해 라고 말해요. 놀란 장은 웃지만 피에르의 결단이 드러난 눈빛이 그를 주저하게 만들어요. 장에 따르던 다른 학생들도 상황의 심각함을 깨닫기 시작해요. 엘로디는 아들의 변화를 보고 자랑스럽지만 동시에 걱정스러움을 느껴요. 그녀는 장의 부모와 이야기하려 하지만 그들은 냉담히 반응하며 아들의 장난이 어린이의 짓이라고 믿어요. 절망스러운 엘로디는 학교 교장의 도움을 요청해요. 안트완 선생님은 피에르의 조용한 동맹자로서 마침내 학교를 움직여 더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어내요.
학교에서 괴롭힘 방지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피에르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를 얻게 되지만 그는 이 사건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보이는 것은 충돌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에르는 앙리의 일기를 읽은 후 자신감을 얻고 처음으로 자신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는 더 이상 장의 도발을 묵인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 모든 일이 비오는 금요일의 학교 광장에서 일어납니다. 장과 그의 친구들은 장난 중 하나를 또 치고 있습니다. 피에르의 책들을 진흙 속에 던지고 있습니다. 피에르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앙리의 힘을 느낍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땅에 떨어진 책들을 주워서 장을 직시합니다. 광장은 고요해지고 모든 시선이 그들의 장면에 집중됩니다. 장은 피에르의 대담함에 놀라 가슴을 밀어내며 말합니다. 너는 이에 대해 어떻게 할 거야? 피에르는 물러서지 않고 목소리가 떨리지만 말합니다. 정지해야 해, 장. 이건 재미있는 게 아니야. 이건 잔인해. 광장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장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피에르는 눈길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 순간은 긴장감이 느껴지며 마치 공기가 모두 사라진 듯합니다. 엘로디는 일어난 일을 알게 되자 자랑스러움과 걱정 사이에서 갈등을 겪습니다. 피에르가 스스로를 방어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장의 보복을 두려워합니다. 그녀는 안투안과 이야기를 나누고 안투안 또한 걱정스러워합니다. 안투안은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모든 교사들을 모으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상황이 제어를 벗어나기 전에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도전받은 듯 느낀 장은 행동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그와 그의 친구들은 학교를 떠나는 피에르를 따라가 밖에서 기다리며 모욕적인 말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밤, 그들은 더 나아갑니다. 장은 순전히 악의적인 행동으로 피에르의 집벽에 불쾌한 말을 낙서합니다. 엘로디는 거실에서 울고 있는 피에르를 발견하고 압도적인 절망을 느낍니다. 그녀는 상황이 너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한편 학교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시작합니다. 피에르의 용기에 영감을 받은 다른 학생들이 장에 맞서기 시작하지만 이는 장을 더 공격적으로 만듭니다. 이는 악순환입니다. 긴장이 절정에 이를 때 장과 그의 친구들은 숲속에서 피에르에게 직면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안전하게 느끼는 곳입니다. 그들은 그를 가두고 그의 약점을 조롱하며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피에르는 침착하려고 노력하며 그들에게 그들이 멈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장은 분노와 통제 욕구에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그는 피에르를 나무에 밀어넣고 피에르가 앙리의 일기를 찾은 오래된 상자의 벽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때 장의 친구 중 한 명인 올리비에게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으려는 노력이 시작됩니다. 그는 장을 막으려고 하지만 한쪽으로 밀려납니다. 피에르는 바닥에 쓰러지고 두려움이 전율을 느끼지만 저항의 내부 불길도 느낍니다. 그는 떨면서도 일어나서 그만 이라고 소리칩니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엘로디는 절박하게 집을 떠나 안투안에게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숲으로 뛰어갑니다. 그들이 도착하면 혼란스러운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피에르와 장이 대립하고 있고 장의 친구들은 충격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안투안은 뛰어가서 두 사람을 분리하고 장의 팔을 잡습니다. 엘로디는 피에르를 감싸 안고 감겨 있습니다. 그 밤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장은 학교 총장실로 데려가지며 마침내 그의 행동의 심각성이 인정받습니다.
장의 부모님도 호출되며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의 아들이 얼마나 멀리 갔는지를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 전체는 모든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동원됩니다. 그러나 며칠 후 주유소 사건이 발생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숲에서의 충돌 상처가 여전히 신선한 상태입니다. 피에르는 일상을 회복하려고 애를 쓰며 엘로디와 함께 도시를 빠져나와 차량을 주유하기 위해 도시 밖 주유소로 갑니다. 공기가 뜨거워 보이고 열이 아스팔트를 질식시키는 그런 날입니다. 피에르가 바깥에서 차를 주유하는 동안 장과 그의 그룹이 도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짜증나 있고 아직도 일어난 일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장은 피에르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누가 있나 봐, 숲의 영웅. 그는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말합니다. 피에르는 그들을 무시하려고 하지만 주유기의 입구에 집중하려 하지만 그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주유소 편의점 안에서 물을 사던 엘로디는 그 장면을 보고 복통을 느낍니다. 그녀는 바깥으로 뛰쳐나가지만 장은 이미 피에르에게 다가가 차에 몰아붙입니다. 넌 나를 굴복시킨 줄 알았지? 하지만 이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는 고함을 칩니다. 피에르는 여전히 앙리의 일기를 떠올리며 차분하려고 합니다. 난 싸우고 싶지 않아. 장. 그냥 차를 주유하고 가려고 해. 그는 목소리를 굳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장은 듣지 않습니다. 그는 피에르의 손에서 주류 호스를 잡아 가스를 땅에 튀기기 시작하며 발작적으로 웃습니다. 강한 냄새와 아스팔트 위에 퍼지는 액체의 모습은 엘로디의 심장을 뛰게 만듭니다. 장, 그만해. 화재를 일으킬 거야. 그녀는 소리를 질러 말합니다. 장의 친구 중 한 명인 올리비에 이미 그룹의 행동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던 상황에 개입하려 합니다. 장, 이건 옳지 않아. 멈춰야 해. 그는 장의 손에서 호스를 빼려고 합니다. 하지만 장은 분노에 찬 채 올리비를 세게 밀어넣어 그가 땅에 쓰러지게 만듭니다. 피에르는 혼란 속의 순간을 이용해 호스를 다시 잡고 주유기를 끕니다. 그러나 장은 분노에 휩싸여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냅니다. 여기서 지금 나가지 않으면 이걸 켜버릴 거야. 그는 눈에 미친 듯한 빛으로 위협합니다. 이기가 점점 더 느껴지는 엘로디는 피에르를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가자, 피에르. 여기서 나가야 해. 그녀는 긴급함으로 목소리를 높입니다. 하지만 피에르는 자신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는 다른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며 장을 향해 돌아서 있습니다. 장, 제발, 내가 지금 하는 걸 생각해봐. 여기 있는 모두를 다치게 할 거야. 내 자신도 포함해서. 이 순간, 차를 타고 지나가던 안투안이 상황을 보고 급히 차를 멈추고 주유소로 달려갑니다. 장, 지금 그만 놓고. 그는 권위 있게 요칩니다. 교사의 도착에 놀라운 장은 잠시 망설이지만 이 짧은 망설임이 올리비가 일어나 장을 땅에 넘어뜨리며 뜻밖의 용기로 불태우는 충분한 시간이 됩니다. 라이터는 그의 손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듭니다. 안투안은 급히 라이터를 주워 체포가 시작되면서 상황이 마침내 진정되기 시작합니다. 장은 제압되고 이번에는 경찰이 호출됩니다. 장이 경찰에게 데려가질 때 피에르, 엘로디, 안투안은 서로 껴안으며 아드레날린의 무게를 느끼며 풀어집니다. 주유소 사건은 전환점을 표시하며 장이 자신의 행동의 모든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선을 넘지 못하게 됩니다. 주유소 사건 이후 도시 전체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뉴스는 빠르게 퍼져가고
장이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의 진짜 결과를 마주합니다. 그는 경찰에게 데려가지고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도시의 긴장감이 완화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큰 짐이 풀린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한편 피에르와 엘로디는 새로운 생활 리듬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관계는 신뢰와 공유 경험에 기반하여 더욱 강해집니다. 피에르는 앙리의 일기 이야기에 더 깊이 빠져들어 자신의 역사와 연결되는 평화를 찾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안투아는 자신의 학생들의 성장을 자랑스러워하며 피에르를 단순히 학생이 아닌 자신의 내면의 어둠과 맞서 싸운 젊은이로서 보게 됩니다. 그는 계속해서 피에르를 격려하며 이 경험이 그의 평생을 형성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한편 장은 재판을 통해 자신의 행동과 동기에 대한 많은 고통스러운 진실들이 드러납니다. 그는 사회봉사를 수행하게 되고 치료가 그의 형벌의 일환으로 강제됩니다. 천천히 그는 자신의 그림자와 맞서게 되며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인식하며 결국은 회개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도시는 마침내 정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최근 사건들은 주민들 사이에서 더 큰 이해와 서로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드러내었습니다. 안투안과 다른 지역 지도자들이 협력하여 모두를 위한 더 안전하고 환영받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공동 이니셔티브를 만들어갑니다. 피에르와 엘로디는 앞으로 밝은 미래를 기대하며 학교를 마치면 함께 세계를 탐험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그곳에서 환영받을 것을 알지만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험을 쓰고자 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피에르, 엘로디, 그리고 장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큰 비밀을 품은 작은 도시들과 종종 그들의 그림자에 맞서야 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싸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에르와 엘로디는 지지와 용기를 통해 상처를 극복하고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반면 장은 우리에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해결을 찾는 것이 어렵지만 필수적인 길임을 상기시킵니다. 도시는 미래의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안전하고 지원받는 느낌을 주는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는 단지 괴롭힘이나 폭력을 막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 개인이 가치 있고 이해받는 환경을 창출하는 데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나요? 때로는 삶이 우리를 이겨야 할 것 같은 상황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진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피에르와 엘로디의 이야기는 가장 어두운 상황에서도 새롭게 시작하고 새 장을 쓸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평화롭게 지내고 다음에 봐요.